위원장이 평창올림픽에 북한 대표단을 파견할 용의가 있다고 신년사를 통해 밝혔습니다. 중단된 남북 대화도 시작할 수 있다며 민간 교류 재개의 뜻도 내비쳤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그러나 미국에 대해선 강경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미국 본토 전역이 핵 타격 사정권 안에 있으며 핵 단추가 자신의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청와대는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와 대화 제의에 대해 일단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신중한 환영이란 표현을 썼는데 어떤 의미인지 분석했습니다. 맑은 날씨 속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새해 첫 일출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해돋이 명소에 몰린 많은 사람들은 떠오르는 해를 보며 새 희망을 다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최우선 국정 목표를 국민의 삶을 바꾸는 데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적폐청산에 대한 굳은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어젯밤 제주 추자도 해상에서 어선이 뒤집히면서 선원 8명 가운데 5명이 구조됐고 1명은 숨졌습니다. 실종된 선원 2명에 대한 수색 작업이 오늘 계속됐습니다. 오늘 새벽 경부고속도로에서 차량 추돌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피해자들은 기도원에 다녀오다 변을 당했는데 사고를 낸 운전자는 차를 버리고 도주했습니다. 고객 몰래 아이폰 성능을 떨어뜨린 애플을 상대로 한 소송이 늘고 있습니다. 애플은 성난 소비자를 달래기 위해 미국에선 배터리 교체에 들어갔는데 우리나라에선 어떻게 할지 아직 감감무소식입니다. 마스크가 필요 없는 세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 수소전기차.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희망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2018년은 대한민국에게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북핵 위기 해결은 올해 우리의 가장 큰 과제입니다. 자, 이 두 가지 문제를 함께 풀 수 있는 열쇠가 될 만한 소식이 새해 첫날 들려왔습니다. 바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다음 달 열리는 평창올림픽에 대표단을 보낼 용의가 있다고 밝힌 겁니다. 또 중단된 남북대화도 시작할 수 있다면서 민간 교류를 다시 시작할 뜻도 내비쳤습니다. 자, 새해 첫날 특집 8시 뉴스에선 이 북한의 신년사 내용부터 집중 분석하겠습니다. 먼저 유성재 기자입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오늘 신년사에서 북한 대표단의 평창올림픽 참가 가능성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평창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길 바란다며 대표단 파견을 위한 남북체육회담 개최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우리는 대표단 파견을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으며 이를 위해 북남 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남북 간 접촉과 교류를 폭넓게 실현해야 한다며 민간단체 교류를 재개할 뜻도 밝혔습니다.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원한다면 남조선의 집권 여당은 물론 그 누구에게도 대화와 접촉, 내왕의 길을 열어놓을 것입니다. 남북 관계를 개선해 올해를 민족사에 특기할 역사적인 해로 빛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김정은이 신년사 상당 부분을 남북 관계에 할애하면서 적극적인 관계 개선 의지를 밝힌 것은 이례적입니다. 평창올림픽에 북측 대표단이 온다면 그 이후에도 남북 관계에서 인도적인 부분,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풀어가는 그런 촉매로 작용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김정은은 그러나 외세와의 핵전쟁 연습을 그만두고 미국의 핵장비들을 끌어들이는 행위를 중단하라며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불만은 거듭 밝혔습니다. SBS 유성재입니다. 자, 들으신 대로 이렇게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긍정적인 발언을 내놓은 것과는 대조적으로 핵 문제에 관해서는 별로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미국 본토 전역이 북한 핵 타격 사정권에 있으며 핵 단추가 항상 책상 위에 놓여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병남 기자입니다. 김정은은 지난해 ICBM 시험 발사와 핵실험으로 국가 핵무력 완성의 대업을 성취했다고 다시 한번 주장했습니다. 미 본토 전역이 핵 타격 사정권에 있다며 언제든 핵 공격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핵 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 있다는 것,
이는 결코 위협이 아닌 현실임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핵무기 대량 생산과 실전 배치를 언급해 핵포기는 없다는 뜻을 또다시 분명히 했습니다. 위력과 신뢰성이 확고히 담보된 핵탄두들과 탄도로켓들을 대량 생산하여 실전 배치하는 사업에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합니다. 미국이 결코 북한을 상대로 전쟁하지 못할 거라는 자신감도 표현했습니다.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핵이 포함된 단어를 22차례로 가장 많이 썼는데 그만큼 강조한 게 경제입니다. 모두 21차례 언급하며 핵경제 병진 노선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올해 경제전선 전반에서 활성화의 돌파구를 열어제껴야 하겠습니다. 국제사회 제재 강화로 주민 생활이 궁핍해지는 데 대한 우려가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김정은은 양복 차림으로 단상에 섰는데 지난해 신년 연설 때보다는 밝은 색 의상을 고른 점도 눈에 띕니다. SBS 전병남입니다. 네, 그러면 깜짝 제안이 담긴 북한의 신년사에 대해서 청와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정유미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네, 청와대 공식 입장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좀 걸렸는데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인 거죠? 네, 김정은의 신년사가 나오고 6시간 뒤 청와대는 이 북한의 제의에 환영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남북이 직접 마주 앉아 한반도 긴장 완화의 해법을 찾아 나가길 바란다고도 말했는데요. 평창 올림픽을 통해 남북 관계를 풀어보겠다는 건 문 대통령의 평소 구상이기도 합니다. 반응이 나오기까지 예상보다 시간이 좀 걸렸다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 조율할 부분이 있었다. 즉 미국과 긴밀하게 의견 조율을 했다고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일단 북한이 대화할 뜻을 밝힌 만큼 그럼 이제 우리 정부가 북한에 언제 만나자 이렇게 좀 구체적인 제안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이 북한의 올림픽 참가에 대해 논의할 회담을 언제 어디서 하자 이렇게 우리가 곧 제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체육회담이 될 수도 있고 조금 더 포괄적으로 당국 간 회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이 조건 없이 평창 참가 의사를 밝혀 적극적으로 보인다면서 빨리 만나야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대표단의 규모와 또 이 대표단을 누가 이끌지도 회담 과정에서 파악될 걸로 보입니다. 네, 오늘 북한의 제안에 대해서 놀랐다는 반응이 좀 많았는데 청와대는 어떤가요? 이런 움직임을 좀 예상을 했었나요? 네, 청와대는 예측했다는 분위기입니다. 지난해 연말까지 북한이 핵무력 완성이란 목표를 향해 달려가지만 새해가 되면 대화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대략 맞았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막 긴 터널을 빠져나온 만큼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영 앞에 신중한이란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SBS 정유미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핵 위협을 멈추지 않은 북한의 신년사를 듣고는 조금 두고 보자면서 불편한 신기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또 일부 외국 언론들은 북한이 한국에 화해의 손짓을 보내는 거라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주변 국가들의 반응은 유영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새해맞이 파티 참석에 앞서 김정은 위원장이 책상 위 핵단추 발언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We'll see. Come on inside, folks. 조금 두고 보자는 말은 트럼프 대통령이 불편한 질문을 받거나 바로 대답하기 어려울 때 주로 쓰는 화법입니다. 지난해 9월 북한 6차 핵실험 도발에 대한 공격 의사를 물었을 때도 일단 두고 보자고 답한 적이 있습니다. CNN과 워싱턴 포스트 등 미국의 주요 언론들도 주로 미국을 겨냥한 핵단추 발언에 주목해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남한에는 화해의 손짓을 보냈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핵위기 해빙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했다고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북한이 남한의 올리브가지, 즉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평창 올림픽 참석 의사 등 평화 메시지에 대해 주로 보도했습니다. NHK와 교도통신 등 일본 매체들은 핵단추 언급을 주요 속보로 전했습니다. 하지만 한 일본 전문가는 평창 올림픽 참가 언급이 지금까지 없었던 수준의 남북 긴장 완화 메시지라며 놀라움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SBS 유영수입니다. 네, 그럼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와 함께 김정은의 신년사에 담긴 북한의 속내와 앞으로 한반도 정세까지 한번 전망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북한 전문가로서 오늘 신년사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정리를 하면은요. 핵 보유국 기정사실화 그리고 통남 복미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좀 용어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핵 보유국 기정사실화 좀 부분을 보면은요. 지금 보면 핵 개발은 계속하겠다라고 하면서 남북 관계 개선 이렇게 좀 상당히 유화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심을 대화와 타협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을 돌리면서 비핵화에 대한 관심은 좀 벗어나게 하는 그러면서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서 사실상 기정사실화하는 이런 좀 전략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동안 뭐 한반도 문제 얘기할 때 통미복남 이런 말은 자주 썼는데 방금 안 기자가 통남복미라는 말을 쓰셨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통미복남하고 반대겠죠. 그러니까 이제 남한하고는 통하면서 미국과는 문을 닫아 건다 이런 의미일 텐데 실제 오늘 신년사를 보면은 미국과 관계 개선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왜 이제 두 가지 정도 포인트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 북한이 우리 정부한테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서 남북 관계가 활성화되면 강력한 제재를 추진한 미국하고 마찰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즉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해서 한미 갈등을 노리는 이런 부분이 좀 숨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재를 균열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제사회가 강력하게 제재를 추진 중인데 뭐 북한이 올림픽에 오고 뭐 여러 가지 뭐 협상이라든가 대화가 이뤄지면 아무래도 제재 분위기가 흐트러지겠죠. 그래서 그걸 노리는 측면 양자를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오늘 이제 제안에도 북한을 뭐 100% 믿을 수 없다면서 좀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내는 뭐 시선도 있긴 한데 어쨌든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 상태는 좀 누그러진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이것도 이제 한 두 가지 포인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지금 이제 비핵화 없는 대화가 과연 어디까지 가능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분위기로 보면 남북 간에 몇몇 회담 같은 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북한이 핵 개발을 계속한다라고 하면 과연 남북 관계가 어느 선까지 진전이 가능하겠느냐라는 포인트가 하나 있고요. 이 두 번째는 이제 미국 변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북한이 핵 개발 계속하면서 미국을 계속 위협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미국은 이제 참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고 결국 군사 옵션 얘기가 다시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비핵화 없이 북한이 할 수 있는 평화 공세가 과연 어디까지 먹혀들 것이냐라는 게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였습니다. 네, 붉은 태양이 새해 첫날 구름 사이로 힘차게 떠오르는 모습 방금 보셨습니다. 자, 날이 좋아서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2018년의 첫 일출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해돋이 명소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렸는데 새해 소원을 비는 다채로운 모습을 조재근 기자가 담았습니다. 차가운 겨울 백사장 빼곡히 해맞이 인파가 모였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끝나고 수평선 너머로 붉은 기운이 퍼지면서 2018년의 첫 태양이 얼굴을 드러냅니다. 추위를 견뎌가며 해변을 지킨 해맞이객들은 새해 소망을 간절히 기원했습니다. 우리의 고등학교 새로 입학하게 돼가지고요. 또 건강하게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좀 빌었습니다. 강릉 경포 20만 명을 비롯해 강원 동해안의 70여만 명, 부산과 울산 간절곶에 각각 17만 명, 포항 호미곶에도 35만여 명이 모여 새해 첫 일출을 감상했습니다. 우리 가족 다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화이팅! 화이팅! 눈에 덮여 온통 새하얀 제주 한라산에서는 흰 구름을 뚫고 태양이 떠오르는 장관이 펼쳐졌습니다. 소복이 흰 눈에 덮인 속리산에서도 세찬 바람이 몰아치는 태백산과 광주 무등산에서도 2018년 첫 태양은 지켜보는 모든 이의 기도 속에 힘차게 떠올랐습니다. 더욱더 좋은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고요. 저희 가족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소원 빌었습니다. 차가운 겨울 바닷속으로 뛰어들며 새로운 다짐을 다지기도 하고 알몸으로 바람을 가르며 새해 첫날을 열기도 합니다. 무술년 새해를 연 밝은 태양. 지켜보는 곳은 달랐지만 희망찬 한 해가 되길 바라는 마음은 한결같았습니다. SBS 조재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서 새해에는 국민의 삶을 바꾸는데 최우선 국정 목표를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일도 지속적으로 굳건하게 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승희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산에 올라 일출을 보며 새해 첫 아침을 맞았습니다. 지난 한 해 폭우 피해 현장에서 교통사고 현장에서 용감하게 생명을 구한 일반 시민 6명과 함께했습니다. 산행 뒤엔 청와대 관저로 초청해 함께 떡국을 먹었습니다. 일출 좋다는 곳은 일부러 가서라도 많이 보고 그래서 히말라야 갔을 때도 실크로드 트레킹을 갈 때도 일출하면 막 딱. 문 대통령은 앞서 오늘 0시에 맞춰 서면으로 신년사를 냈습니다. 2018년 새해에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국민의 뜻을 더 굳게 받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면서 삶의 질 개선을 최우선 국정 목표로 삼아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일이 국민 통합과 경제 성장에 더 큰 에너지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면서 지난해 이어온 적폐청산이 통합을 저해한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한 답도 내놨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비혼모 시설 입소자와 AI 상황실이 꾸려진 나주시청의 직원, 남수단 한빛부대 의무대 병장, 이라크 건설 현장의 근로자 등 13명과 전화로 신년 인사를 나눴습니다. SBS 한승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출 과정에 이면 계약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 지난주 저희가 보도해드렸는데 이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면 계약은 없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임종석 실장의 특사 방문에 대해서 자신이 말하면 폭로가 된다는 묘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 소식은 이세영 기자입니다. 새해 첫날 현충원을 찾은 이명박 전 대통령.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 특사 방문 의혹에 대해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말하는 것이 국가에 도움이 되겠죠. 이어 자택에서 가진 측근들과의 신년 할애회에서도 급한 일이 있으니 간 것이겠지. 내가 하면 폭로여서 이야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정신을 차리고 수습한다고 하니 잘 정리될 것이란 말도 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원전 계약 당시 핵 폐기물 국내 반입 등 숨겨진 계약이 있었던 의혹에 대해선 이면 계약은 없었다고 짧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야권에서 원전 게이트로 명명하며 공세를 펴는 가운데 사실을 얘기하면 자유한국당이 감당할 수 있겠냐는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이 한 언론에 보도되면서 한국당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야당을 향한 협박질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교활한 입을 놀리지 말고 진실을 밝히십시오. 한국당은 다른 야당들과 연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이세영입니다. 네, 이번엔 새해 경제 분야의 화두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2018년 우리 경제는 국내외적으로 변화와 도전이라는 거센 물결과 마주할 걸로 보입니다. 그 속에서 과연 우리의 미래인 청년들이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을지 현장에 나가 있는 정경윤 기자 연결해서 청년 실업 문제와 그 해법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정경윤 기자, 뒤에 사람들이 꽤 보이는데 지금 나가 있는 곳이 어딘가요? 네, 저는 지금 서울 신촌 상가 밀집 지역에 나와 있습니다. 새해 첫날 이 시간까지 불을 밝힌 상가에는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하는 우리 청년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지난해 우리 경제는 3%대 성장을 회복했고 반도체 실적 등에 힘입어 사상 최고 수출 기록도 세웠습니다. 하지만 청년 실업과 소득 양극화의 골은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비정규직과 아르바이트에 의존하는 우리 청년들의 절망을 표현한 88만 원 세대도 이젠 옛말이 됐습니다. 최근 조사에선 저소득층 청년의 한 달 소득이 78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팍팍한 생활에 지쳐가는 청년들을 김혜민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떡볶이 판매점에서 하루 6시간 일하는 김현우 씨. 월 60만 원 정도를 받지만 생활비를 빼면 남는 돈이 거의 없습니다. 당당히 독립해보겠다며 반지하 새빵도 얻었다가 포기했습니다. 알바 2개를 해야
나만의 개인적인 독립된 공간이 되고 거기에 활동비를 벌고 무한 알바의 연속이었죠. 대학생 오영주 씨는 방학 기간 영화관 아르바이트를 잡았지만 개강 이후가 걱정입니다. 개강하고 나면은 주말에만 일을 하고 있어서 벌어봤자 한 30에서 40 정도밖에 벌지 못하거든요. 그거로는 정말 생활도 턱도 없어가지고. 저소득층 청년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3년 새 10만 원 넘게 줄었습니다. 78만 원 세대가 현실이 된 겁니다. 30세 미만 가구주의 빚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6년 1,681만 원에서 지난해 2,385만 원으로 42% 가까이 뛰었습니다. 비정규직과 아르바이트에 의존해 사실상 최저임금으로 살아가다 보니 빚만 불어나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어느 일자리든 들어가기만 하면 일단 고용률이 카운트 되는 방식으로 하면은 이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을 뿐더러 청년의 삶이 결과적으로 나아졌다고 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로 청년들의 희망을 찾아주는 것은 우리 경제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SBS 김혜민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 격차 해소를 위한 첫 단추지만 당장 중소기업과 자영업에는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소득 증가가 내수 회복으로 이어져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까지 긴 과정을 극복하는 상생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승구 기자입니다. 경기도 안산의 이 도금업체는 직원이 180명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가 올 한 해 6억 원이 더 늘어나 회사 측은 걱정이 큽니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고임금 인상 추세로 간다면 제조업을 영위할 수 있는 사용자는 아마 어려울 거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40%는 임금이 오르면 고용 인원을 줄일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올해 최저임금 보전을 위해 3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지만 최저임금은 내후년에 걸쳐 10,000원까지 오를 예정이어서 1년 현금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들은 협력업체들의 인건비 인상분을 분담하는 논의에 착수했고 공정위는 인건비 부담이 커진 프랜차이즈 업주들이 가맹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이 같은 정책 개발과 상생 노력은 최저임금 인상의 필수 조건입니다. 중간층 이하의 소득이 어느 정도 안정화돼야 되는데 그리고 또 중간층도 두터워져야 되고 이제 그렇게 만들게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이제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소득 격차가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뤄낼지는 현 정부 소득 주도 성장의 중요한 척도가 될 전망입니다. SBS 한승구입니다. 어제 오후 제주 북서쪽 추자도 해상에서 선원 8명이 타고 있던 어선이 뒤집혔습니다. 사고가 뒤늦게 알려지면서 6명이 구조됐지만 그 가운데 1명이 숨졌고 아직 발견되지 않은 선원 2명을 찾기 위해 해경은 수색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JIBS 박재현 기자입니다. 저인망 어선의 바닥이 보입니다. 뒤집힌 상태입니다. 생존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구조대원들의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사고가 발생한 것은 어제 오후 4시 반쯤 추자도 남쪽 15km 해상에서 여수선적 40톤급 어선 203 현진호가 높은 파도에 뒤집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어선의 위치를 알리는 V패스가 꺼져 있었고 이 때문에 사고가 난 지 3시간이 지나서야 현진호는 인근 어선에 발견됐습니다. 전날에 그게 이제 꺼져 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저 선박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 해경의 한림 파투수에 먼저 신고를 하면서 수색이 진행이 됐습니다. 해경은 사고 7시간 만인 밤 11시 20분쯤 사고 지점에서 5km가량 떨어진 해상에서 구명정에 타고 있던 선장 51살 강모 씨 등 선원 6명을 구조했습니다. 선원들은 제주 시내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지만 이 중 55살 이모 씨가 숨졌습니다. 바다 한 방에 친구가 그냥 순식간에 넘어가고 아수라기 제가 이제 고문법도 터뜨리고 사람 나왔나 안 나왔나 그분이 이제 돌아가신 분이 또 있길래 고문법도 옮겨갖고 선장님과 저하고 운공을 계속 돌아가면서 시켰는데 해경은 사고해역에서 실종된 선원 62살 지모 씨 등 2명에 대한 수색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JIBS 박지원입니다.
사고 어선은 그물을 끌어올리는 작업을 하다 높은 파도가 덮치면서 중심을 잃고 뒤집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명 뗏목이 자동으로 펼쳐졌지만 모두 뗏목에 올라타지는 못했습니다. 사고 당시의 상황을 한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고가 난 현장은 추자도 근처 많은 부속섬들 사이로 조류가 강하고 너울이 많은 곳입니다. 사고 직전 203 현진호는 넙치와 민어 같은 어획물이 가득 담긴 그물을 끌어올리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몰아친 너울성 파도에 순간 무게의 중심을 잃으면서 전복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장을 비롯한 선원 8명이 바닷물에 빠지거나 탈출했는데 때마침 구명 뗏목인 구명벌이 자동으로 펼쳐졌습니다. 5명은 필사적으로 헤엄쳐 구명벌에 올라탔습니다. 이들은 물에 떠있던 55살 이모 씨를 발견해 간신히 건져 올렸지만 지 씨 등 2명은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구명벌에 의존해 매서운 겨울바다 추위를 견디며 구조를 기다린 지 3시간. 극적으로 해경에 구조됐지만 상태가 좋지 않았던 이 씨는 병원에 이송된 뒤 숨졌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꼬박 하루 넘게 지났지만 해경은 실종자들이 생존해 있을 가능성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부표나 아니면 구명벌에 올라타 있다면 살아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야간에도 계속 수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사고로 숨진 선원 이 씨는 올해 초 결혼이 예정돼 있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SBS 한지연입니다. 5살 고준희 양 사망 사건 속보입니다. 경찰은 준희 양의 친아버지가 딸이 숨지기 전 수차례 폭행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고 씨는 자신의 내연녀도 여러 차례 딸을 때렸다고도 말했습니다. 홍순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경찰청은 고준희 양의 친아버지가 손과 발로 준희 양을 수차례 때렸다는 사실을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폭행은 준희 양이 숨지기 전인 지난해 4월 전북 완주군의 집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폭행 강도와 폭행 부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고 씨뿐 아니라 내연녀 이모 씨도 준희 양을 폭행했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고 씨는 이 씨가 준희를 수차례 때려서 아이가 울고 있는 것을 봤다고 경찰에 말했습니다. 자신이 때린 적도 있고 때린 걸 봤다. 이 부분 가지고 현재 지금 이런 걸 포함해서 조사 중이지 지금 조사 중이기 때문에 그게 확인된 것은 없어요. 고 씨와 내연녀 이 씨의 폭행은 생모가 이들에게 준희 양의 양육을 맡긴 지난해 1월 29일부터 시작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준희 양이 숨지기 직전에도 폭행이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준희 양 부검에서 갈비뼈 등 3곳의 뼈가 부러진 것으로 나온 만큼 이들의 폭행이 준희 양 사망과 연관성이 있는지에 수사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SBS 홍순준입니다. 오늘 새벽 경부고속도로에서 차량 추돌 사고와 잇따른 2차 사고로 2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차를 버리고 도주했다가 조금 전 자수했습니다. 장선희 기자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SUV 차량을 뒤따르던 또 다른 SUV 차량이 들이받습니다. 이 사고로 앞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15살 이모 양이 숨졌습니다. 사고가 나자 피해 차량 일행으로 다른 승용차에 타고 있던 65살 김모 씨가 차에서 내려 현장을 살펴보다가 근처를 지나던 또 다른 승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또 추돌당한 SUV에 타고 있던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피해자 일행은 차 2대에 나눠 타고 경남 양산에 있는 기도원에 다녀오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차 추돌 사고를 낸 운전자는 차를 버리고 달아났다가 차주는 우리가 만나가 조사를 받았고 자기 아들이 차를 타고 다닌다는데 지금 문해가 같은데 아들이 지금 어디 가는지 연락이 안 돼요. 전화기가 꺼지는 상태구만. 오늘 저녁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해경 구조선이 서핑보드 위에 엎드린 채 표류하는 한 남성을 구조합니다. 오늘 오전 부산 송정해수욕장 주변 해상에서 새 일출을 보며 서핑하던 동호인들이 강한 돌풍과 기상불량으로 표류했습니다. 해경은 선박 12척과 항공대 헬기 1대를 사고 현장에 급파해 표류하던 32명 전원을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SBS 장선입니다. 서울 송파구의 주택가와 도로 곳곳에 흰 종이 조각들이 날아와 쓰레기처럼 쌓이면서 새해 첫날 청소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새해맞이 불꽃놀이를 하며 뿌린 종이들입니다. 김관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롯데타워에서 터진 15,000발의 폭죽이 밤하늘을 수놓습니다. 화려한 새해맞이 불꽃놀이가 지나간 아침
송파구 거리는 가로 세로 5cm의 흰 종이로 뒤덮였습니다. 주택가와 골목길은 물론 공원과 화단에도 깔렸습니다. 롯데월드타워 근처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단지는 흰색 종이가루로 완전히 뒤덮인 상태인데요. 나뭇잎 사이에 엉키고 박혀서 완전히 난장판이 됐습니다. 송파구가 환경미화원까지 동원했지만 양이 너무 많습니다. 아침에 한 6시 우리가 10분에 교대해가지고 치는데 주먹에서 막 날르잖아. 떨어지고 해가지고 계속 치우는 중이에요 지금. 이 종이들은 롯데타워 불꽃놀이도 중 뿌려진 겁니다. 무려 2.5톤이나 되는 종이가 23층과 50층에서 눈처럼 뿌려졌는데 바람을 타고 15km 떨어진 경기도 하남까지 날아갔습니다. 롯데는 물에 녹는 친환경 종이라며 그렇게 멀리 날아갈지 예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직원들을 풀어서 단지 주변을 해결했거든요. 단지 주변이라고 하면 어디 주변 말씀하시죠? 행사장까지입니다. 물에 녹는다지만 비나 눈이 올 때까지 주민은 지저분한 동네를 지켜볼 도리밖에 없습니다. SBS 김관진입니다. 애플이 고객 몰래 아이폰의 성능을 떨어뜨렸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미국에서 1,000조 원대의 집단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이걸 포함해 현재 애플을 상대로 한 소송은 전 세계 5개 나라 15건에 달할 정도입니다.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 애플은 미국에서 배터리 교체 작업에 들어갔는데 우리나라에서 애플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요? 김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애플은 미국에서 아이폰 6와 7 계열 배터리 교체에 들어갔습니다. 성난 미국 소비자들을 달래기 위해 예상보다 한 달 일찍 시행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애플 코리아는 배터리를 34,000원에 교체해주겠다고 공지했을 뿐 언제부터 가능한지 설명이 없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지금 내용이 아니라서요. 죄송합니다. 배터리 교체 비용은 정확히 얼마인지 고객이 일부 부담해야 하는지도 논란입니다. 미국 언론은 한 IT 전문가의 분석을 인용해 아이폰 배터리 교체 원가는 $10 미만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본인들이 잘못을 해놓고 그 돈 주고 사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소송에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아이폰 사용자는 21만 명을 넘었습니다. 유상 교체로 한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의 위법성과 피해자들이 입은 실질적인 피해 정도와 비교할 때 매우 미흡한 조처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법인들은 인터넷으로 소송 참가자들을 모으고 있는데 이달 중순까지 5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2018년 올해에는 어떤 큰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먼저 2월입니다. 가장 큰 스포츠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죠. 다음 달 9일부터 25일까지 강원도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립니다.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국민 모두가 마음을 모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로 가보실까요?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습니다. 6월 13일인데요. 시장과 시의원, 도지사와 도의원 같은 지역 일꾼을 뽑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인 14일에는 러시아 월드컵이 시작됩니다. 우리 태극 전사들은 18일에 스웨덴과 그리고 24일 0시에는 멕시코, 그리고 27일 밤 11시에는 독일과 경기를 갖습니다. 이제 9월로 가보겠습니다. 지난해 추석 연휴가 참 길었죠. 임시 공휴일을 포함해 열흘을 쉬었지만 올해에는 닷새를 쉬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좀 짧게 느껴지지만 그래도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을 모두 합치면 119일, 2017년 작년과 같습니다. 미리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는 무술년 개띠해입니다. 우리 사회의 개띠생들은 취업과 육아를 걱정하고 직장에서 인생 2막의 설계로 고민하는 시기에 있습니다. 각 계층과 연령대를 대변할 수 있는 자리가 된 개띠생들의 소망을 박창근 기자가 열린 마이크로 들어봤습니다. 2018년은 무술년 노란 개의 해인데요. 자신의 해를 맞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1994년생 24살 청년들은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나이가 됐습니다. 제 주변 친구들도 다 그럴 건데 이제 다들 취업이 걱정이더라고요. 직장을 구해도 고민은 계속됩니다. 정규직 취업이 된 건 아니라서 계약직으로 된 거라서 더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36살 1982년생 개띠 앞엔 결혼과 육아, 내 집 마련이란 변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장 큰 고민은 결혼을 하는 건데 가족이 생기면 같이 함께 하고 싶은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집은 근데 마련하지 못했고요. 이자가 좀 비싼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48살 개띠는 어느새 대입을 앞둔 아이, 얼마 안 남은 직장 마무리가 걱정입니다. 등록금도 좀 비싼 것 같고요. 대학을 졸업을 했다고 해도 또 자리도 잘 잡고 잘 행복하게 살까에 대한 염려도. 제가 직장 생활을 다닌 세월보다 이제 다닐 날이 더 적기 때문에 이렇게 일을 계속 하면서 지냈으면 하는 바람이죠. 58년 개띠는 60년 만에 무술년을 다시 맞습니다. 베이비붐 세대로 폭발적인 경제 성장을 이끌었지만 이제는 인생 2막을 설계할 시기입니다. 어학을 위주로 공부하고 있고요. 국가적인 행사가 있으면은 나가서 내가 배운 언어로 봉사를 하고 싶어요. 정년퇴임을 하는데 앞으로 10년간은 그래도 최소한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앞으로 뭐가 나한테 잘 맞을지 지금 뭐 한 1년 동안 잘 좀 설계를 해보려고 합니다. 새해를 맞는 개띠생의 가슴에는 무엇보다 희망과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2018년도에 제 인생, 제 꿈이 술술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보신 것처럼 올해는 무술년 개띠해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인간에게 매우 친숙한 동물이며 충성의 상징이기도 하죠. 전통문화 속의 개와 관련한 이야기를 심우섭 기자가 전합니다. 사람 키만한 장애물을 가뿐히 넘어갑니다. 윤기 흐르는 털에 삼각형의 뾰족한 귀를 가진 천연기념물 53호 진돗개입니다. 개는 영리하고 사람을 잘 따릅니다. 뛰어난 후각과 청각을 갖고 있어 인간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폭발물 마약 탐지견이라든지 사람의 눈의 역할을 해주는 맹인안내견, 그다음에 개의 청각을 통한 보청견, 스트레스, 우울증 이렇게 해소를 시켜주는 것이 동물 매개 치료 프로그램입니다. 개는 12지신 가운데 11번째 상징으로 선조들 그림에서 잡기와 병, 도깨비 등 애군을 쫓는 존재로 표현됐습니다. 주인에게는 충성심을, 낯선 사람에게는 경계심을 드러냅니다. 사람을 구하기 위해 희생도 마다하지 않아 개는 수호신으로도 인식되어 왔습니다. 낯선 사람을 보면 지는다든지 집을 지킨다든지 그런 생활 속의 특징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개의 이미지들이 벽사와 수호의 어떤 이미지들로 많이 쓰였죠. 그래서 부적이라든지 그런 것에 이제 개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술년의 무는 음양오행 사상에서 흙의 기운을 상징하고 중앙, 노란색도 의미하는데 개를 뜻하는 술과 더해 누렁이의 해로 풀이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황금개띠 마케팅이 한창이지만 전문가들은 황금개띠라 해도 다른 때보다 더 성스럽거나 재물복이 있지는 않다며 과신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SBS 심우섭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지구촌 곳곳에서도 화려한 불꽃놀이와 함께 풍성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지구촌 식구들은 테러와 전쟁 없는 평화로운 한 해가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송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운트다운이 끝나자 런던의 시계탑 종소리가 2018년 힘찬 출발을 알립니다. 템즈 강변에선 축포와 함께 화려한 불꽃놀이가 펼쳐졌습니다. 시드니 하버 브릿지에서도,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문에서도, 모스크바 크렘린 궁에서도 불꽃놀이가 펼쳐져 새해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습니다. 뉴욕 타임스 스퀘어에서는 2만여 개의 LED로 장식한 크리스털 볼이 내려오며 새해를 알렸습니다. 영하 11도의 강추위와 테러에 대비한 삼엄한 검문 경계 속에도 100만 명 넘는 인파가 몰렸습니다. Even the bottle freeze. 이라크와 파키스탄 등 중동의 분쟁 지역과 아프리카에서도 불꽃을 쏘아 올리며 전쟁과 테러가 없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했습니다. Dass wir alle gesund bleiben, dass es uns gut geht, dass es allen gut geht, dass es allen besser geht und Weltfrieden. 프란치스코 교황은 새해 메시지에서 인류가 죽음과 거짓말, 불평등으로 한 해를 낭비하고 망쳤다며 자성을 촉구했습니다. Le guerre sono il segno flagrante di questo orgoglio recidivo e assurdo. SBS 송인호입니다.
평창 올림픽을 빛낼 우리 선수들이 2018년을 맞아 시청자 여러분께 새해 인사를 전했습니다. 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평창 올림픽을 위해 열심히 훈련하고 있으니 팬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해 열심히 훈련하고 있으니까 국민과 팬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 한해도 즐겁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피겨스케이트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평창올림픽 많이 응원해 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새해 첫날 이곳 스키점프대 상공에서 올림픽을 상징하는 5개의 큰 원을 그리며 평창올림픽 성공을 기원했습니다. 새해 첫날 맑고 상쾌한 날씨 함께했습니다. 그런데 밤사이에는 서풍을 타고 국외 오염물질이 조금 유입될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밤에는 서울을 포함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내일 오전까지는 남부지방의 미세먼지 농도가 평소보다 조금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주 중후반으로 갈수록 날은 점점 더 추워지겠습니다. 강원 중북부와 강원 산간지방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지만 목요일에는 영하 8도 선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영동 지방으로는 건조 경보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 서울은 영상 2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고요. 남부지방은 오늘과 비슷한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이번 주 대체로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겠고 주 후반 남부지방에는 비구름이 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분단의 상징인 휴전선이 지나는 강원도에서 지구촌의 평화축제 올림픽이 열리는 건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만약 그 축제에 북한이 함께하고 또 그걸 계기로 한반도 긴장이 모두 풀린다면 더 바랄 게 없겠죠. 새해 첫날에 이런 상상이 머지않아 현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올해 첫 8시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